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포엑스 경제연풍 시작합니다. 인공지능 칩 선두기업 엔비디아가 칩의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리기판을 활용한다고 해서 업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리기판 개발을 해온 국내 기업들에게는 새로운 사업 계획이 열리는 게 아닌가 이렇게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HSL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한번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나오시면 두 가지가 특징이 있는데 굉장히 많은 반도체나 IT 쪽의 지식을 쌓아가는 것도 있지만 두 번째는 의문이 더 생깁니다. 어려운 얘기가 너무 많아요. 쉽게 좀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쉽게 유리기판 저도 이제 개념은 알고 있었는데 이게 다루다 보니까 이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기존의 반도체 보드가 이제 플라스틱이란 말이죠. 여기다 이제 반도체를 쌓거나 펼치게 되는데 여기에다가 유리를 쓴다는 것까지는 이해가 갔어요. 근데 뭐 그 이후에 설명에 인터포저에 뭘 설치하고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일단 간단하게 좀 쉽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말씀하신 대로 그 유리를 이제 코어를 가지고 쓰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예전에 컴퓨터 이렇게 뜯어보면 그 녹색 기판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PCB라고 합니다. 인쇄 회로 기판이라고 그렇죠, 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만드냐면 플라스틱 이렇게 판에다가 플라스틱 판에다가 이제 구리를 도금을 합니다. 그렇죠. 구리를 도금하고 그리고 이제 구멍을 뚫어서 위에 아래로 연결을 하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구리에 그 전체를 처음에는 발랐을 텐데 거기서 필요한 회로만 남깁니다. 회로만 남기고 이제 회로 선만 남기고 거기로만 전기가 네, 통하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 개를 적층해서 만들어요. 네. 사실 우리가 보면 판이 하나인 것 같지만 중간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굉장히 고층이거든요. 고다층이거든요. 네. 근데 그 코어 플라스틱 코어를 유리로 바꾸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정확한 용어는 글래스 코어 기판이라고 합니다. 네, 유리 코어 기판. 그러니까 기존의 플라스틱 코어 대신에 유리를 쓴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게 이제 인터포저가 또 나오거든요. 인터포저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이제 보통 2.5D 패키징 우리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H100이나 그렇죠. 블랙웰이나 이런 B200이나 이런 칩들 같은 경우는 GPU가 있고 옆에 이제 HBM이라는 그 디램 아파트가 있잖아요. 그렇죠. 쌓는 거. 네. 요게 이제 지하 주차장으로 연결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통로를 해야 되죠. 그게 이제 그 기존에는 반도체 칩하고 똑같은 실리콘 소재를 씁니다. 그게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반도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하고 반도체를 연결하는 지하 주차장에 필요한 반도체인데 그러니까 반도체니까 비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반도체를 기판으로 쓰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그 GPU나 이런 거에 비해서 미세 회로는 확 떨어지는 기판이긴 하지만 이제 그것도 이제 공급이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면적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이거는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 가지고는 이제 다 수요를 못 맞추니까 요것도 유리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군요. 예. 유리기판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텐데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유리기판은 만들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비용은 많이 들 것 같고 그렇단 말이죠. 어떤 장점과 단점들이 있습니까? 일단 지금 그 AI 가속기가 직면한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가장 큰 문제는 발열입니다. 발열. 그러니까요. 예. 이것 때문에 블랙웰도 사실 출시가 연기되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발열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이제 반도체가 이제 제대로 성능을 못 내는 거죠. 그게 블랙웰에서 이제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열이 나니까 플라스틱 대신에 유리기판을 쓰면 이제 그 방열, 그러니까 열을 배출해주는 성능이 확 좋아집니다. 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또 하나는 그 지금 2.5D 패키징을 쓰잖아요. GPU하고 HBM 같은 것들을 2.5D로 쓰는데 그럼 계속해서 면적이 커져요. 왜냐하면 이제 HBM도 앞으로 많이 써야 되고 그리고 GPU 칩 자체도 계속 커지거든요. 그러면 그 제일 밑에 있는 기판도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금은 한 80 바이 80 가로 세로 80mm씩 정도 되는데 요게 100 바이 100으로 커져요. 그런데 이제 이게 향후에는 루빈 칩 같은 경우는 120 바이 120으로 그러니까 면적이 계속 커져야 돼요. 그러면 이제 플라스틱 문제가 뭐냐면 면적을 계속 키우면요 처집니다. 휘어지죠? 네, 휘어집니다. 이걸 워피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휘어짐.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볼록해지거나 아니면 이렇게 변형이 되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리는 그 얇게 가공을 해도 잘 안 휘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유리기판을 쓰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반도체 성능이 막 좋아지면 회로 선폭이 얇아져야겠죠. 계속해서. 그렇죠. 그걸 이제 라인 앤 스페이스라고 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더 얇아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플라스틱에서 미세 회로를 구현하는 게 이제 거의 기술적인 한계 수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리기판으로 하게 되면 네.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대비해서 한 10분의 1 수준까지 미세 회로가 더 가능하다. 정밀하게 가늘게 그릴 수 있다. 맞습니다. 가늘게 그릴 수 있으니까 더 복잡한 기판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AI 반도체 성능도 향상이 많이 되겠는데요. 얼마나 더 많이 되겠습니까? 일단 뭐 그거는 이제 칩 스펙마다 다 다른데요. 그러겠죠. 뭐 인텔이 이야기하는 거는 일단 이제 회로 선폭을 10분의 1 수준까지 뭐 저기 할 수 있다고 하기 줄일 수 때문에 있고. 네, 성능을 적어도 뭐 3, 4배 수준까지는 충분히 높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인텔이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 같고 우리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이 기술을 도입을 준비를 이미 해온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이 관련 산업의 유리기판으로 바뀌게 되면 이게 유리기판만 바뀌는 게 아니라 밑에 하단에 있는 모든 그 공정들에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그 프로세스라든가 뭐 프로덕트 제품들도 바뀔 거 아니에요, 그죠? 효과가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럼 반도체 파운드리도 그렇고 디스플레이 업체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굉장히 뭐 후방 효과가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네. 일단 사실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유리기판이 제일 핫하잖아요, 시장에서. 그렇죠. 근데 사실 정작 이제 미국에서 보면 네. 유리기판 쪽보다는 이제 실리콘 인터포저라는 기술이 더 아, 이제 확대되고 있는데요. 예. 중요도가 높아지고 있는데 예. 여기 또 그러면 실리콘 인터포저는 뭐냐? 갑자기 그렇죠. 새로운 용어가 훅 들어오니까 또 어려워요. 네, 어려운데요.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서버에서 네. 칩하고 칩끼리 통신을 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그 반도체 AI 클러스터를 꾸린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번에 그 XAI, 뭐 일론 머스크의 XAI가 뭐 엔비디아 칩 10만 개 가지고 AI 클러스터를 꾸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버를 병렬로 컴퓨터를 다 병렬로 10만 개를 연결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서버하고 서버 간의 통신, 칩하고 칩 간의 통신이 있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 성능이 너무 좋아지니까 네. 이 통신 속도가 칩의 성능을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통신 속도를 높여야 되겠죠. 예. 근데 통신 속도를 높이려고 보니까 기존의 구리선을 가지고 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는 거 가지고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우리 예전에 인터넷 집에 들어올 때 처음에 구리 케이블 먼저 들어왔다가 나중에 광 케이블 광케이블 들어왔죠. 바뀌었죠. 맞습니다. 지금이 그 광 통신으로 바뀌는 구간이에요. 그 광도 사실은 유리 재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게 네, 비슷한 그 재료로 넘어가는 그런 그렇죠. 과정이네요. 아주 미세한 거긴 하지만 예. 어쨌든 이제 광 기반으로 반도체하고 반도체끼리 통신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라는 그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기존의 구리 기반의 전기 통신에서 광자 기반의 광 통신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그 반도체는 광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전기 신호로만 이게 작동을 하거든요. 그러면 중간에 광 신호랑 전기 신호를 바꿔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거든요. 뭔가 트랜지트 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 그게 트랜시버라는 장치인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유리기판 무슨 역할을 하냐? 예.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으로 통신할 때보다 예. 그 플라스틱에도 실리콘 포토닉스를 할 수는 있습니다. 예. 근데 플라스틱 기반으로 실리콘 포토닉스를 하는 것보다는 유리기판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를 하게 되면 신호 손실이 훨씬 적어요. 그러니까 효율적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유리기판이 뜰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리기판 제일 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그렇군요. 예, 왜냐하면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다 유리 기반 기술이거든요. 그렇군요. 네, 원천 기술이 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행입니다. 핫한 겁니다. 그렇군요. 엔비디아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션 플랜을 하는 게 이 TSMC에다가 앞으로는 쉽게 얘기하면 뭐 chip on way per on service trade 이렇게 하는데 이게 네. 자세히 읽어보니까 네네. 결국은 유리기판 써서 만들 거를 주문할 테니 네네. 준비해라 이렇게 주문을 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거든요. 네, 뭐 아직 TSMC에다가 뭐 저는 이번에 GTC 2025에서 좀 더 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다음 주에 거라고 열리나요? 네네. 네. 거기서 이제 또 CPO라는 기술을 공개한다고 하는데 아하. 그럼 CPO는 또 뭐냐? 이게 그냥 그 실리콘 포토닉스 기술이라고 그것도 생각하시면 광학 됩니다. 기술 중에 하나가 맞습니다. 같은데, 그죠? 코 패키지드 옵틱스라고 해서 기존에 이제 반도체 패키징에다가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제 올리는 게 CP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이제 그거를 공개하면 이제 앞으로 코어스 L이라는 지금 그 어드밴스드 패키징에 이제 실리콘 포토닉스를 적용하겠다. 그러면 이제 그게 유리기판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본격화된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앞으로는 네. 그 엔비디아가 뭐 대장이니까 네. 앞으로 유리기판 써. 우리 저기 뭐 전부 다 뭐 만드는 게 블랙얼 울트라 뭐 앞으로 나올 것들이죠. 루빈 이런 데다도 이런 걸 다 적용할 거야. 네, 전부 쓰진 않겠지만 그렇죠. 네, 일부 고성능을 네네. 먼저 하겠죠. 맞습니다. 그다음에 점점 내려가겠죠. 상용 맞습니다. 범용 제품으로. 굉장히 뭐 기대감이 큰
산업 분야 같은데 어쨌건 앞서 말씀드렸지만 유리기판 제조는 인텔이 제일 먼저 했고 우리가 물론 이제 디스플레이라든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리한 점은 있는데 뭐 인텔이 일단 먼저 움직이기는 한 것 같아요. 2030년 이전에 뭐 10억 달러 들여갖고 유리기판 연구 개발 라인을 이미 구축했다 그러고 뭐 TSMC가 뭐 인텔 파운드리 부분을 인수한다 그러고 이것도 약간 유리기판하고 연결된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인텔은 어느 정도 앞서가 있습니까 지금? 일단 유리기판에 대해서 처음으로 이 기술 로드맵을 공개한 회사는 인텔입니다. 그래서 인텔이 우리가 먼저 상용화하겠다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근데 이제 그 사이에 인텔이 되게 상황이 나빠졌어요. 그렇죠. 네. 안 좋아졌지. 그래서 지금 이쪽 기술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네, 지금 이제 기술 회사를 매각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 아하. 뭔가 이런 쪽에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이 속도가 안 나거든요. 아. 근데 그 사이에 이제 기판을 만드는 이제 SKC 자회사인 앱솔릭스라는 회사가 예. 여기는 이제 미국의 일대 그 세계 넘버원 장비 회사인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하고 합작한 회사예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 조지아에다가 이제 공장을 만들어서 예. 이제 올해 빠르면 연말쯤에 유리기판 양산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처음에 컨셉 공개한 거는 인텔이지만 속도는 우리나라 기업이 더 먼저 속도를 내고 있고요. SKC, 자회사 네. 앱솔릭스. 앱솔릭스가 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기가 예, 예. 이제 세종 사업장에다가 파일럿 라인을 꾸려서 네. 이제 조만간 빨리 양산 속도를 내겠다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유리기판 쪽은 지금 빠르게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 지난 1월 CES 2025에서 장동수 사장이 직접적으로 유리기판 샘플 프로모션하고 이걸 이제 공개하겠다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까 어느 정도 자신감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네, 삼성전기 맞습니다. 쪽에서도.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보면 삼성전기가 그 국내 그 주로 디스플레이하고 기판 쪽 관련 기업들을 모아서 네. 지금 이제 밸류 체인 그러니까 이제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행입니다. 이외에도 보니까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 GTC 2025가 이제 엔비디아가 주최하는 행사인가 보죠. 다음 주에 열리는 게. 네,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보면 우리나라 기업들을 다 전부 다 가고 이제 반도체 기업들 전부 다 참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들으면서 유리기판 얘기 귀를 쫑긋 세울 것 같고 여기다 이제 우리는 잘할 수 있다는 것도 이제 보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가 이제 본격적인 이 장이 되겠군요. 그렇죠. 예전에 우리 스티브 잡스가 그 아이폰 신제품 공개할 때 전 세계적인 테크 잔치였잖아요. 잔치였죠. 거기에 뭐 웬만한 그 다 혁신가들, 갔죠, 다 네, 갔죠.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다 모여서 네. 거기서 교류하고 비즈니스하고 이랬잖아요. 네. 요즘에는 GTC, 그러니까 엔비디아 행사가 엔비디아 최고입니다. 잔치. 맞습니다. 그렇죠. 사실 요즘에 MWC보다 나은 것 같아요. GTC가 그만큼 뭐 세계 테크 어떤 산업에 관심을 모으고 있고 거기서 우리나라가 이제 유리기판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커스텀 메모리 있잖아요. 이제 그럼 주문화된 보여주겠죠. 메모리 네, 그런 쪽으로 이제 어필을 하겠죠. 네. MWC라든가 CES는 중국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약간 물 흐렸다, 약간 그렇게 비난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GTC 행사에서는 좀 약간 그게 미국 중심으로 돌아가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네, 뭐 거기도 중국 회사들 많이 나오긴 하지만 그러겠죠. 네. 네. 어쨌건 이것도 사실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빨리 치고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보니까 LG 이노텍도 마찬가지예요. LG는 사실 뭐 말씀하신 대로 광학 기술이 처음부터 이제 디스플레이 쪽으로 이제 발현을 했으니까 이노텍은 물론 뭐 직접적인 회사는 아니겠지만 지난해 3월에 이미 유리기판 사업 착수를 공식적으로 했고 이제 공정 들어갔고 구미 사업장에서 시험 생산 올해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요. 여기도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속도가 굉장히 나는데요. 네. 그런데 이제 그 사실 기존에 유리기판을 하는 회사들 보면 네. 뭐 그 아예 그냥 반도체 회사도 있죠. 뭐 TSMC하고 삼성전자 같은 회사들도 있지만 예. 기존에 그 기판을 하던 회사들이 주로 많이 이쪽으로 진출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삼성전기도 기판을 하던 회사고 LG 이노텍도 기판하는 회사고 일본의 이비덴이나 신코덴키 같은 회사도 기판을 하다가 유리기판으로 오는 건데 약간 그 좀 더 들어가 보면 조금 다른 게 있는데 일본의 이비덴이나 신코덴키 그리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그 기존의 플라스틱 기판 쪽에서 제일 하이엔드 제품이 플립칩 BGA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플립칩 볼그리드 어레이라는 제품인데요. 네. 여기 기술이 있어야 돼요. 유리기판을 하려면 여기서 이제 회로를 빌드업 할 때 요 기술이 필요한데 LG 이노텍도 FC BGA 기술이 있긴 있는데 네. 그렇게 의미 있지는 않습니다. 매출이. 그러니까 매출이 아주 미미한 수준이고요. 네. 그래서 조금 이제 속도를 내고 있긴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게 이제 업계에서 좀 냉정한 시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기술은 여러 가지 뒷단에 얽힌 스토리들도 많고
관련된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살짝 영수 대표님 언급한 종목들을 살짝 봤는데 지금 나온 것들은 이제 대기업 종목이고 네네. 사실은 언급하신 걸 쭉 사실 모아봤어요. 언급을 하신 거지 뭐 추천을 하신 건 아닌데. 네네, 맞습니다. 그죠? 제가 적었는데 잠깐 기다려보세요. 네네. 필롭틱스, 네네. YC캠, 캠프로닉스, KC텍, 아바코 이런 회사들을 언급하셨더라고요. 네네, 맞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어떤 점이 유리기판하고 연결된 회사인지 좀 설명 가능하실까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그 디스플레이 쪽에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기판 관련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들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유리라는 유리라는 물성에 대해서 잘 아는 회사들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필옵틱스 같은 경우도 레이저 쪽에 장비를 하는 회사인데요. 유리에다가 미세한 구멍을 뚫는 그 TGV라는 그 공정이 있거든요. 예. 스루 글라스 비아라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레이저 가지고 아주 미세한 구멍을 뚫고요. 요거를 불산이나 강 알칼리에다 담그면 그 구멍이 확 넓어지겠죠. 그게 이제 비아홀을 구성하는 방식인데, 거기에다 이제 구리 같은 것들을 채우는 거거든요. 아니 말이 유리기판이지 정말 네. 정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얇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엄청나게 엄청나게 얇을 거 아닙니까? 그 숨만 좀 3개씩 하면 깨집니다. 날아가는 네, 그렇죠. 깨집니다. 그런 네. 거겠죠. 그만큼 네. 민감한 제품이고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 미세한 구멍 뚫고 뭐 가공하는 게 되게 어려운 거고. 그래서 이제 필옵틱스 같은 경우는 그런 장비를 하고요. 그리고 YC캠은 이제 거기 필요한 그 케미칼류들, 네, 그런 거를 한다고. 화학 처리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리가 얇아지니까 편차가 있으면 안 됩니다. 한쪽은 많이 깎이고 한쪽은 그렇죠. 덜 깎이고. 그러면 요거를 화학기계적 연마라고 해서 CMP라는 공정이 있는데요. 그거 가지고 또 평탄화를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KC텍이라는 회사가 하는 거고요. 예. 네, 뭐 그리고 이제 유리는 플라스틱은 구리가 잘 붙어요. 근데 유리는 잘 안 붙습니다. 왜냐하면 부도체니까.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구리가 잘 붙어 있을게 하려면 여기 처리가 필요하거든요. 그걸 메탈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 구리가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유리 표면에다가 액티베이션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쪽이 하는 게 이제 뭐 아바코 같은 회사들. 네, 뭐 그런. 아바코는 사실 캠트로닉스하고 둘 다 비슷한 이런 그런 비즈니스를 한다고 보면 되고요. 네. 네, 그 메탈라이제이션을 뭐 하는 회사들은 뭐 최근에 CNG 하이테크 뭐 이런 회사들 있고요.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네. 이거는 뭐 추천드리는 게 아니에요. 네, 그냥 밸류 체인이 이렇게 밸류 체인이 구성되어 있다는 네, 거지. 이렇게 뭐 말씀드려요. 종목 추천하는 건 아니니까. 네, 맞습니다. 이 투자의 책임은 네. 시청자분들께서 직접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리기판 종목들이 사실은 시장에서 뭐 회자가 안 돼 온 건 아니에요. 주가도 계속 많이 올랐어요, 사실. 맞습니다. 네. 메인 종목들 많이 올랐는데. 네. 그럼 이제 뭐 좀 아까 말씀 여러 가지 큰 행사들도 있고 인텔에 대한 뭐 여러 가지 관심들도 있고 앞으로 이제 엔비디아가 이걸 어떻게 어느 정도 캐파를 통해서 우리 기업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내놓을 것이냐 이것도 이제 관련이긴 한데 그럼 이제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게 고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일단 이번에 GTC 2025에서 그 실리콘 포토닉스를 이제 하반기에 나오는 GB300에다가 아마 적용한다고 이야기할 것 같아요. GB300. 예, 그리고 이제 차세대 칩, 내년에 나오는 루빈 칩에도 아마 이게 중요한 기술로 쓰일 거거든요. 네네. 그러면 당연히 유리기판 주들이 들썩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린 필옵틱스나 KC, YC캠 뭐 이런 회사들은 주가가 이미 좀 많이 올랐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대장주 같은 시장에서 흐름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철저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따지긴 좀 되게 힘들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그 새로 유리기판 쪽으로 편입된 회사들이 있어요. 그런 쪽이 이제 뭐 KC텍이라든지 캠트로닉스라든지 뭐 이런 회사들은 아직까지 실체가 있습니다. 작년에 그래도 뭐 이익이 400억, 500억씩 나는 회사고 시총도 지금 아직 뭐 5천억 언저리 때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부담스럽진 않거든요. 앞으로 더 네. 뻗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좀 투자하시는 분들이면 뭐 이미 많이 올라서 변동성이 큰 종목보다는 뭐 대장주에 따라 붙는 것도 사실 트레이더들은 좋은 뭐 전략이고요. 그럼요. 근데 이제 그렇게 전문적이지 않으신 분들은 그냥 이제 아직까지 덜 오른 이제 유리기판이 확장되면서 새로 편입되는 기업들을 좀 관심 가지시면 좀 아직까지는 수익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가 추가로 궁금해서 그러는데 네. GB300 네, 그다음에 이제 블랙엘 울트라 네,
그다음에 루빈 칩 이것들이 각각 그 종류가 지금 사실은 엔비디아가 칩 하나만 만드는 게 아니라 이게 시리즈로 만들고 있는데 네. 각각의 차이가 아주 기본적인 사실은 뭐 네네. 그 차이라고 보여지는데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그 엔비디아 그러면 헷갈리잖아요. 헷갈리죠. 뭐 H100도 판다 그러고 뭐 GB300도 GH100도 판다고 그러고 그러죠. 이게 대체 좀 그러니까 차이가 이게 뭔지. 단품 GPU도 팔아요. 그래서 블랙엘이라고 하면 그 B100이라는 칩 그러니까 200. GPU만 팔기도 하고요. GPU만 팔고 네. 알맹이만 팔기도 맞습니다. 그래서 GB200이라고 하는 거는 네. CPU, 그레이스라는 CPU하고 블랙엘을 그 패키지로 엮어서 서버 상태로 파는 겁니다. 보드로. 아, 그래서 그거는 그냥 칩 하나를 파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서버 보드 상태로 파는 거고요. 약간 종합 선물 세트 맞습니다. 그래서 GB300이라는 거는 기존의 B200보다 훨씬 성능이 개선된 B300 기반으로 그레이스 CPU하고 블랙엘 300으로 엮어서 파는 거고요. 그리고 루빈이라고 하는 플랫폼은 루빈이라는 GPU만 팔 수도 있고 아니면 그것도 이제 그 또 CPU하고 엮어서 또 같이 뭐 아마 그때는 CPU가 베라라는 시리즈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베라, 루빈 이런 식으로 해서 팔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서버 비즈니스를 잘 모르니까 그런데 서버 비즈니스는 단품으로 팔기도 하고 이걸 패키지로 팔기도 하고 그렇군요. 다 구성을 달리해서 팝니다. 네. GPU도 있고 CPU도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인텔의 CPU에다가 그 엔비디아의 GPU만 엮어서 팔기도 하고요. 아, 네. 복잡합니다. 네, 복잡합니다. 예. 근데 상품들이 이름이 나올 때마다 네. 이게 제일 첨단으로 앞서 하이엔드 퀄리티를 가지고 있는 게 블랙헬 울트라인지 루빈인지 헷갈리기도 하고. 그렇죠. 예, 그렇죠. 루빈은 아직까지 출시는 안 안 됐는데 나오고. 네, 내년에 이제 양산될 칩이 루빈이라는 아키텍처고요. 지금은 이제 블랙웰 그리고 작년에 나온 거는 호퍼. 호퍼. 네. 그래서 이게 유명한 그 과학자들 이름을 따서 만듭니다. 그렇죠. 그 시리즈 이름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GPU 네. 자체를 말하는 네, 대명사일 맞습니다. 수도 있다. 그렇죠. 대명사이다. 그렇게 그렇죠. 하면 이제 사실 호퍼, 블랙엘, 루빈 이렇게 우리가 그냥 딱 정의를 할 때는 그렇게 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리즈로 이제 네네, 맞습니다. 퍼져 나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하면 팔 때 굉장히 구성을 다양하게 해서 팔아요. 왜냐하면 그 이 서버를 쓰는 그 데이터 센터를 꾸리는 회사들이 예. 요구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렇죠. 네, 뭐 그 GPU만 달라는 맞아요, 회사도 맞아요. 있고 그냥 CPU하고 GPU 엮어서 줘 같은 회사도 있고 그냥 아예 그냥 시스템으로 턴키로 줘 이런 회사도 있고. 앞으로는 이제 하이엔드 제품부터 유리기판을 활용한 네, 설계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요 구성에서 유리기판이 중요한 하나의 옵션으로 해서 음.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옵션으로 해서 이렇게 제공해줄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아니 뭐 궁금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GTC 아까 2025 얘기해 준 이번 GTC 25 주제 정해졌어요? 주제는 없습니까? 뭐 슬로건들 뭐- 있잖아요. 쫙 뭐 그런. 그 슬로건도 중요한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이제 GB300에 대한 로드맵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왜냐하면 블랙엘이라는 그 이번 제품이 발열이라는 그런 노이즈 때문에 한 분기 정도 지연이 됐거든요. 당초 맞아요. 출시 계획. 이게 뭐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한 분기 정도 지연된 거지만 그 밑에 있는 밸류체인 특히나 HBM이라든지 여기 붙어 있는 회사들은 정말 절체절명의 상황인 거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제일 관심이 많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한다 그러면 항상 그쪽으로 또 돈이 몰리니까. 그렇죠. 네. 근데 엔비디아 주가를 요즘 보면 네. 이번 행사를 통해서 뭔가 보여주지 않으면 네. 주가가 더 실망스러울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고 엔비디아 주식 많이 들고 계실 텐데 이 행사 많이 보실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렇죠. 예. 그래서 사실 이번에 행사에서 굉장히 제선왕이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주가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위험한 상황이긴 합니다. 지금 종가를 제가 오늘은 확인을 못하고 왔는데 잘못하면 두 자리로 갈 수도 있는.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젯밤엔 좀 이제 반등을 세게 하긴 했는데 네. 그래도 그동안 뭐 조정 받은 것 비하면 네. 지금 거의 뭐 100불 초반 수준까지 아니 엔비디아는 떨어졌으니까요. 이미 그 지금 궤적대로 가면 200불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뭐 희망적인 150불 뭐 갑분이 넘을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건데 갑자기 100달러도 위험하게 생겼으니 근데 이제 그게 뭐 실적이 나빠지거나 이제 수요가 꺾이거나 그런 이런 건 건 아니죠. 아니니까 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그냥 어떤 모멘텀에서 새로운 또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는 거죠. 그렇군요. 반도체 유리기판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 정말 업체는 다이나믹하게 정말 빨리빨리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업체들의 대응 굉장히 중요한데 네. 유리기판은 우리 업체들에게 다행히 네.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네. HS 파트너스 이영수 대표님 모시고 오늘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한 반도체 시장 얘기 전반적으로 한번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